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결국 우려했던 4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사실상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어려워졌는데요.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이 무려 0대4로 리버풀에 끌려가며 참사를 겪을 뻔한 위기 속에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념의 추격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리버풀과의 경기는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통산 300번째 출전 경기였고 통산 120호골을 달성한 것인데요. 실망감이 지배했던 경기의 마지막을 빛낸 손흥민 선수의 활약, 어떻게 가능했는지 경기 주요 장면을 통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리버풀과의 원정 경기에서 2대4로 패배했습니다. 토트넘이 4경기 연속 패배했고 또한 4경기 연속 대량 실점으로 최근에 부진한 흐름을 끊어내지 못했는데요. 전반 16분 살라 선수에게 선제골을 내준 이후 전반 45분에 로버트슨에게 추가골을 내주며 0대2로 끌려갔고 후반전 시작 5분 만에 학포의 추가골, 59분 엘리엇의 골까지 나오면서 0대4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라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리버풀은 주력 선수들을 쉬게 해주면서 로테이션을 가동했고 반대로 토트넘은 히샬리송 선수를 비롯한 쌩쌩한 벤치에 있던 선수들을 대거 투입하면서 공격을 강화했는데요. 0대4를 그래도 2대4로 추격전을 펼치면서 마지막까지 3대3 내지 4대4를 노릴 수 있었던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냈다는 점에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경기였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가 너무나 아쉬웠던 것은 토트넘의 리버풀 원정 경기에 앞서서 에스턴 빌라가 브라이튼 원정에서 0대1로 패배했기 때문에 토트넘이 리버풀을 잡았다면 정말 다시금 4위 경쟁의 희망을 살릴 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토트넘 역시 패배했기 때문에 이제 토트넘이 3경기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그 경기들을 모두 이겨도 69점을 얻을 수밖에 없고 그 얘기는 남은 2경기 중에 에스턴 빌라가 1경기만 승리하더라도 4위가 확정이 된다. 게다가 남은 일정 안에 토트넘은 모든 경기를 다 이겨놓고 봐야 되는데 그 일정 속에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가 있다는 것은 지금의 흐름과 경기력을 봤을 때는 냉정히 봤을 때 이제 토트넘이 다음 시즌 유로파 리그를 준비해야 된다. 내지는 또 유로파 리그 진출권을 지켜야 된다. 지금 첼시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를 5대0으로 크게 꺾으면서 토트넘전 승리의 기세를 타고 승점 54점까지 얻었거든요. 토트넘과 치른 경기 숫자가 같은 가운데 6점 차니까 남은 이 3경기에서 첼시가 3경기를 다 이기고 토트넘이 다 진다. 그러면 이제 뒤집힐 수가 있어요. 이런 가능성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을 정도로 지금 토트넘이 긴 연패의 늪에 빠져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손흥민 선수가 그나마 이번 경기에 시즌 17호 골을 넣은 것이 위안이 되는 결과인데요.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에서 단독 7위로 올라섰습니다. 엘링 홀란 선수가 울버햄튼과의 경기에 한 경기 4골, 포트트릭을 기록했기 때문에 25호 골로 득점왕을 지키는 것이 확정적인 가운데 손흥민 선수는 아직 이제 9도움에 멈춰 있어요. 어시스트가 공동 6위인데 한 개의 도움만 더 추가하면 통산 3번째 텐텐 클럽이 가능해지고 그래도 남은 경기 일정 속에 도움을 좀 더 추가해서 도움왕에라도 도전할 수 있는 개인적인 커리어를 좀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응원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 선발 명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예상과 다르게 메디슨을 여전히 벤치에 내려놨고요. 또 히샬리송 선수도 선발 출전하지 않고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두고 왼쪽에 존슨, 오른쪽에 쿨루세스키를 배치했습니다. 3미들로 벤탄쿠르, 사르, 비수마를 배치했고 포백 라인은 변화 없이 로얄, 반더벤, 로메로, 포로를 배치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반더벤을 왼쪽 백으로 세우고 드라고신을 투입해서 높이의 문제도 커버하고 또 왼쪽 풀백이 인버티드로 들어갔을 때 피지컬도 좀 보완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러한 변화 없이 그대로 이제 로얄 선수에게 살라 방어를 맡겼는데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디아스, 학포, 살라의 3톱을 가동했는데 학포가 가짜 9번 성향의 선수이긴 하지만 장신으로 헤더 결정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풍부하고 부지런한 움직임이 토트넘의 수비 라인을 완전히 헤집어놨고요. 3미들도 어떻게 보면 예상과 다른 구성이었는데 마칼리스터, 엔도, 엘리엇으로 구성이 됐는데 엘리엇이 정말 저돌적으로 토트넘의 수비 라인을 헤집어놨고 마칼리스터와 엔도도 각각의 위치에서 좋은 패스를 공급하면서 경기 전체를 지배했다. 포백 라인 로버트슨, 판다이크, 콴사, 알렉산더 아놀드 같은 경우에는 로버트슨과 아놀드가 큰 전환 패스와 크로스 패스를 통해서 또한 토트넘의 약점을 크게 공략하면서 이날 경기는 리버풀이 클롭 감독이 토트넘이 어떤 점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잘 대비하면서 운영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토트넘은 전술적인 대비가 여전히 되지 않은 그런 경기를 펼쳤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토트넘에게 먼저 기회가 왔었는데요. 포로 선수의 프리킥이 전반 3분 문전으로 이어졌을 때 수비가 차단한 다음에 비수마에게 흘러왔어요. 비수마가 빠르게 중거리 슈팅을 때려봤지만 이 슈팅의 정확성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골문을 크게 벗어났죠. 이 장면 뒤에는 일방적인 리버풀의 공세가 이어졌는데요. 전반 8분에는 살라 선수가 오른쪽에서 로얄 선수를 가볍게 제쳐낸 이후 왼발 아웃프런트 슈팅을 깜짝 놀랄만한 타이밍에 가져왔는데 크로스바를 때리고 나오면서 토트넘은 다행히도 실점 위기를 넘겼고요. 1분 뒤에는 엘리엇이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을 압박하면서 사르 선수 쪽에 이제 공이 왔을 때 차단을 했어요. 그리고 운반해서 살라에게 패스했고 살라 선수가 여기서 1차 슈팅을 가져간 것은 비카리오 골키퍼가 선방했거든요. 흘러나온 공을 엘리엇이 또 한 번 슈팅으로 가져간 것은 로메로가 6탄 방어로 막아냈습니다. 이렇게 파상 공세가 이어지던 가운데 토트넘은 역습 기회가 전반 15분에 있었는데요. 비수마가 사르에게 연결, 사르가 존슨에게 연결했을 때 중앙 지역으로 손흥민 선수와 쿠루세스키가 태도에 들어왔지만 존슨의 크로스가 허무하게 빗나가면서 토트넘의 공격 정확성에 대한 문제, 아쉬움이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 뒤에 바로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전반 16분에 엔도 선수가 왼쪽으로 크게 열어준 전환 패스를 학포가 뒤로 나오면서 이어받았고 학포가 받은 상태에서 손을 번쩍 든 살라 선수를 보고 오른발 크로스 패스를 깊숙하게 찔러 넣어줬는데 이 크로스 패스를 살라 선수가 보기 드문 헤더 슈팅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비록 세트피스 상황은 아니지만 거의 세트피스와 같은 크로스에 이은 헤더 공격으로 토트넘이 선제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전반 34분 같은 경우도 실점할 수 있는 위기가 있었는데요. 루이스 디아스 선수가 왼쪽 측면을 돌파하다가 우측 뒷공간을 빠져들던 살라를 향해 왼발 크로스 패스를 공간 패스로 연결했고 살라 선수가 문전 들어가서 슈팅까지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로얄 선수가 빠르게 따라와서 이 슈팅을 블로킹으로 막아냈습니다. 전반 36분에는 살라 선수가 우측면에서 크로스 패스 연결한 것을 로메로 선수가 헤더로 걷어냈는데 흐른 공을 로버트슨이 왼발 발리 슈팅으로 가져갔거든요. 이 슈팅까지도 로메로가 헤더로 막아내지 않았다면 실점할 수 있는 위기였고요. 전반 43분에는 로메로가 또한 무리하게 리버풀이 전방 압박을 시도할 때도 짧은 패스를 구사하다가 루이스 디아스에게 공을 빼앗겼어요. 디아스가 공을 빼앗자마자 엘리엇에게 패스를 해줬고 엘리엇이 때린 슈팅을 로메로가 6탄 방어로 막아냈는데요. 흐른 공을 마칼리스터가 이어받아서 오른쪽으로 전개했고 오른쪽에서 아놀드 선수가 오른발 슈팅 각도가 막히자 왼발로 슈팅을 때려봤는데 이 슈팅은 크로스바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전반전에 많은 슈팅을 때렸던 리버풀이 결국에는 전반 종료 전에 2대 0을 만들었는데요. 이 장면도 정말 리버풀의 패스 플레이에 완전히 농락됐던 것 같은 장면이었어요. 엔도 선수가 또 한번 중앙 지역에서 마칼리스터에게 공을 연결했고 마칼리스터의 전진 패스를 받은 아놀드의 크로스 패스가 왼쪽으로 길게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로버트슨이 슈팅 때리지 않고 가운데로 이제 패스를 내줬는데 여기서 살라 선수의 논스톱 슈팅을 비카리오가 막아냈거든요. 하지만 막아내고 흐른 공을 로버트슨이 빠르게 달려들어서 탭인으로 밀어 넣으며 정말 많은 선수들이 양쪽 사이드를 번갈아 활용하면서 관여했고 또 2대 0을 만들면서 전반전을 완벽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전반전 기록을 보시면 토트넘이 원정팀이지만 55%로 볼 점유율은 앞섰지만 슈팅 숫자는 무려 14대 1, 유효 슈팅은 8대 0이었고요. 빅찬스가 3대 0이었으니까 2대 0으로 리버풀이 앞섰지만 사실 전반전에 3대 0, 4대 0까지도 벌어질 수 있었던 경기 내용이었다. 기대 득점 역시 리버풀이 2.27골로 충분히 두 골을 넣고도 남을 만한 내용이었다면 토트넘의 기대 득점은 0.04골로 득점을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전에 선수 교체 없이 토트넘이 그대로 경기를 시작했고 리버풀이 계속해서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후반 시작 2분 만인 47분에는 엘리엇의 스루 패스를 받은 살라 선수가 문전 우측 로얄의 뒷공간을 완전히 무너뜨렸는데 좀 스텝이 엉키면서 왼발 슈팅을 가져가기 어렵다 보니까 오른발로 슈팅을 시도한 게 비카리오 골키퍼의 정면으로 조금은 약하게 이어지면서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 아쉬움을 뒤로하고 50분에 리버풀이 3대 0을 만들게 되는데요. 학포 선수가 이날 최전방뿐 아니라 2선으로 내려와서도 가짜고만 역할을 잘해줬는데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오른쪽 전방으로 길게 전환 패스를 학포가 넘겨줬고 이 패스를 살라가 받았을 때 로얄의 압박을 받았지만 압박을 받아서 흐르는 공을 엘리엇이 빠르게 달려들어오면서 확보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측면으로 치고 들어가다가 한번 접어내면서 왼발 크로스를 문전으로 올려줬는데 어느새 기점 패스를 연결했던 학포가 달려들어오면서 껑충 뛰어올라서 정확한 헤더 슈팅으로 골문 구석을 찌르며 3대 0을 만든 것입니다. 토트넘은 54분에 사르 선수의 전환 패스를 받은
포로가 날카로운 크로스패스를 문전으로 연결했는데 존슨의 온몸을 던진 헤더 슈팅 시도가 골키퍼 정면으로 조금 허무하게 흐르면서 추격골의 기회를 놓쳤고요. 이 기회 뒤에 항상 토트넘 위기가 찾아왔어요. 59분이었는데요. 리버풀의 오른쪽 풀백인 아놀드가 왼쪽 풀백 로버트슨에게 크게 전환 패스를 내줬고 그 다음에 왼쪽의 아놀드는 또 한 번 우측 공격수인 살라에게 크게 전환 패스를 내줬고 이렇게 사이드를 흔들면서 토트넘의 압박이 헐거워졌을 때 살라가 2선에서 들어온 엘리엇에게 패스를 해줬고 엘리엇이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면서 왼발 가마차기 근거리 슈팅을 골문 왼쪽 상단 구석으로 기가 막히게 꽂아 넣었는데 상대 토트넘 선수들의 압박이 전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때린 슈팅이 정말 시원하게 골망을 가르면서 4대 0이 됐습니다. 4대 0까지 골차가 벌어지자 양팀 모두 선수를 많이 교체했는데요. 먼저 토트넘은 60분에 클루셉스키와 벤탄쿠르, 로얄까지 빼고 히샬리송, 메디슨, 스킵을 투입했는데 흥미로웠던 것이 스킵 선수가 물론 로얄 선수를 인버티드 풀백 역할로 미드필더 같이 활용하긴 했지만 그 로얄의 자리에 뒀고 히샬리송을 최전방에, 손흥민 선수를 왼쪽으로 빼고 메디슨을 이제 공미 역할로 배치를 했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여유를 가졌기 때문에 64분에 엔도와 로버트슨을 빼고 유망주인 바이세티치와 후보 수비수 조 고메스를 투입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4대 0까지 점수차가 벌어졌고 또 핵심 선수로서 중앙 지역을 지배하던 엔도가 빠지고 또 로버트슨의 전환 패스가 사라지면서 토트넘의 경기를 풀어가기 조금 수월해졌어요. 그런 과정 속에 토트넘의 추격전이 시작되는데요. 무엇보다 히샬리송 선수가 이날 경기에는 전반에서 부지런히 뛰어주고 열심히 부딪혀주고 또 몸싸움도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의 연계도 좋았는데요. 66분에 왼쪽 측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공을 돌파하다가 중앙 공격수인 히샬리송과 2대1 패스를 주고 받았고 그러면서 문전 지역에서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 선수들의 사이에서 엉키면서 공을 빼앗겼는데 빼앗기며 흐른 공이 다행히도 메디슨에게 왔어요. 메디슨의 오른발 슈팅 각도가 왔는데 이 각도를 리버풀 선수들이 막아내자 왼발로 공을 옮긴 이후에 때렸는데 이 슈팅이 아쉽게도 크로스바를 크게 벗어났습니다. 67분 같은 경우에는 포로의 스루 패스를 받은 히샬리송이 배후 공간으로 빠져들어서 손흥민 선수에게 공을 넘겨줬고 손흥민 선수가 알리송과의 1대1 상황에서 때린 슈팅이 정면으로 이제 가랑이 사이를 노렸는데 결국엔 다리에 막히면서 무산이 됐거든요. 사실 기회를 놓친 상황이긴 하지만 패스를 하기 전에 히샬리송도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은 득점 상황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72분 두드리면 열린다. 토트넘이 한 골을 만회하게 되는데요. 사르 선수가 오른쪽으로 깊숙이 스루 패스를 연결해 준 것을 존슨이 문전으로 빠르게 크로스 패스로 연결했고 니어포스트로 침투하던 히샬리송이 이번에는 오프사이드 탭에 걸리지 않은 가운데 아리송 골키퍼의 반대편 방향으로 툭 방향을 전환해주는 마무리 슈팅으로 1대4 한 골을 만회하게 됩니다. 여전히 리버풀은 크게 종료하지 않았는데요. 75분에 루이스 디아스와 맥칼리스터 선수를 빼고 누네스와 흐라벤베르를 투입했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사르를 빼고 로셀소를 투입했는데 이 로셀소를 투입하면서 토트넘의 중원 공격 패스가 훨씬 좋아졌고 이것이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77분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한 골을 더 만회하게 되는데요. 왼쪽 측면에서 스킵 선수가 히샬리송에게 패스를 해줬고 여기서 히샬리송 선수가 수비를 등진 상태에서 배후 공간으로 들어온 손흥민 선수에게 빠르게 패스를 내준 가운데 손흥민 선수 역시 두 명의 리버풀 수비수 그리고 알리송까지도 각을 좁히고 있는 가운데 그 틈바구니로 강하고 빠르게 땅볼 슈팅을 때려 넣으면서 2대4를 만들었어요. 아직 추가 시간까지 포함만 한다면 20분여의 시간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토트넘이 충분히 3대4, 4대4까지 쫓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고 흐름이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총공세를 펼치다 보니까 토트넘도 뒷공간을 내주는 상황들이 나왔습니다. 81분에 학포가 우측 뒷공간으로 로빙 패스를 연결했고 이 패스를 받은 엘리엇 선수가 다시 한번 왼편으로 크로스 패스를 연결했는데 흐라벤베르 선수가 슈팅을 시도한 것 같았는데 빗맞았어요. 그 빗맞은 슈팅이 다행히도 문전 위치에 있던 살라에게 왔지만 살라도 이 공이 갑자기 튀어오르면서 제대로 임팩트를 하지 못하며 바로 앞에서 골대 바로 앞에서 미스하면서 골대 앞으로 이제 벗어나는 슈팅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84분에 클롭 감독은 지쳐 보이는 엘리엇을 빼고 소보슬라이를 투입을 했는데요. 여전히 토트넘도 기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85분에는 아주 좋은 패스 패턴이 나왔는데요. 로셀소가 이제 한 칸 밑에서 전진 패스를 히샬리송에게 바로 넘겨줬고 히샬리송은 수비를 등진 상태에서 슬쩍 공을 메디슨에게 밀어줬어요. 그 다음에 메디슨이 왼쪽 깊숙이 공을 몰고 들어간 이후에 수비를 끌어다 놓고 뒤쪽에 프리하게 있던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슈팅하려고 했지만 빠르게 리버풀 선수 두 명이 압박해 들어왔고 그러자 손흥민 선수가 배후에 있던 로셀소에게 패스를 연결했지만 아쉽게도 로셀소의 왼발 슈팅이 약하게 골키퍼 정면으로 흐르면서 막히고 말았습니다.
물론 리버풀의 역습도 날카로웠습니다. 87분 같은 경우에는 소보슬라이가 우측으로 전개해준 패스를 살라가 이어받아서 그대로 수비 후방 지역으로 스루 패스를 내줬고, 이 스루 패스를 기점 역할을 했던 소보슬라이가 어느새 침투해서 문전에서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골대 옆으로 빗나갔거든요. 이런 살라의 스루 패스를 손흥민 선수도 그대로 되갚아줬습니다. 87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히샤이송 선수가 오프사이드 트랩을 깨고 후방으로 빠져들어갈 때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연결해줬거든요. 하지만 히샤이송 선수의 슈팅이 알리송의 선방에 막혔고, 튀어오른 공을 존슨이 헤더로 밀어넣으려고 했지만 고메스가 빠르게 쫓아오면서 이 공을 걷어내는 호수비로 토트넘의 추격골 기회를 막아냈습니다. 리버풀은 후반 추가 시간 4분에 아놀드의 스루 패스를 받은 누네스의 컷백을 살라가 마무리하면서 5대2의 쐐기골을 넣는 것 같았지만, 누네스가 수비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순간에 오프사이드였던 것이 확인이 되면서 이 골이 인정되진 않았는데요. 어찌됐거나 토트넘이 마지막까지 강한 집념을 보였고 손흥민 선수도 골을 넣긴 했지만, 이 경기는 내용상 사실은 리버풀이 조금은 방심하고 주전 선수들을 뺐던 막판에야 조금은 흐름을 내줬기 때문에 0대4로 벌어졌던, 어떻게 보면 양팀의 실력 차를 확실히 보여줬던 그 내용들이 더 중요했던 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남은 경기는 이제 3경기인데요. 유로파리그 진출권이라도 지켜야 하는 상황이고, 손흥민 선수는 역대 3번째 텐텐클럽 그리고 도우망 도전을 개인적인 목표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5월 11일 토요일 밤 11시 번리와의 홈 경기로 치를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 경기고요. 이어서 5월 15일 수요일 새벽 4시에는 연기되었던 맨시티와의 경기를 치르고, 5월 20일 월요일 0시에 모든 경기가 일제히 열리는 프리미어리그 38라운드 최종전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남은 3경기 토트넘이 연패의 늪을 언제 벗어날 수 있을지, 그래도 강등권에 있는 번리전, 강등이 확정된 셰필드전은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맨시티와의 경기는 어떻게 보면은 프리미어리그 우승팀을 좌우할 그럴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모일 것 같습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 3경기 어떻게 치를지,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금 이 4연패의 늪을 빠져나올 수 있는 전술적인 솔루션을 꺼내놓을지, 한준TV와 함께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이야기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